그 사람은 저의 어린 시절 같은 고아원에서 먹고 자란 동갑내기 친구와 1살 어린 여동생이었죠.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안고 살았던 저희는 어린 시절 힘들게 살았고 자랐지만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아마 그들이 없었더라면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은 없었을 거예요. 서로에게 그만큼 애틋하고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관계는 어른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어졌고 고아원에서 나온 3사람은 한 집에서 살았죠. 혼자 사는 것보다는 3명이 같이 사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여러모로 더 좋았어요. 3사람 모두 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알뜰살뜰 서로를 챙겨주며 친남매처럼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온 여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죠. 친엄마라는 사람이 만나자면서 연락이 왔어. 나 어떻게 해야 해?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 날 왜 버린 건지 묻고도 싶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궁금하긴 해. 그럼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괜히 만났다고 후회하면 어떡하지? 안 만나도 후회할 것 같으면 만나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가?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만나든 안 만나든 그건 네 선택이니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친모에게서 연락을 받은 여동생은 불안하고 걱정돼 보였어요. 어린 시절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만나자는 그 말을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었죠. 며칠을 고민하던 여동생은 친모를 만나기로 결심했고 친모를 만났어요. 저희는 괜히 저희가 친모를 만나는 것처럼 걱정이 됐어요. 어떤 사람일까? 여동생에게 또 상처는 주지 않을까? 괜히 걱정이 됐죠. 그날 저녁 친모를 만나고 왔던 여동생이 웃으며 들어왔어요. 모습을 보아하니 친모와의 만남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땠어? 처음엔 어색했는데 어렸을 때 내 사진 계속 간직하고 살았더라. 날 보자마자 울었어. 그랬어? 미혼모였던 상황에도 나를 키워보려 했었는데 형편이 자꾸 안 좋아지니까 나라도 잘 살으라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껏 후회를 하고 있다고 했어. 왜 그동안 찾지를 않았대? 몇 번 찾으러 왔었는데 잘 살고 있는 날 보고 다시 데려가는 것이 힘들었대.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처지여서. 그랬구나. 응. 나를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서 용기가 났다 하더라고. 그래서 넌 마음이 어떤데? 처음엔 얼굴 보는 게 힘들고 날 버렸다는 생각에 화도 났었는데 사정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 계속 만날 거야? 응. 내 손 잡고 내 이름 부르면서 우는데 그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 그래, 잘됐다. 그동안 못 받은 사랑 앞으로 많이 받고 살면 되지. 고마워. 나만 엄마를 만나서 미안하고. 그걸 네가 왜 미안해해? 여동생은 친모를 만났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저희 2사람에게 미안한 감정도 있었어요. 자기 혼자만 친모를 만나게 됐다는, 그래서 기쁜 마음도 행복한 마음도 크게 표현을 하지 못했고 저희는 그것이 안타까웠죠. 잠자리에 든 저는 문득 저의 친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졌어요.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죠. 오래전에 잊혀진 사람들인데 얼굴조차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인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 사람들은 절 기억이나 할까요? 너무 쓸쓸한 밤이었어요. 며칠 뒤 여동생은 친모를 저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때부터 여동생의 친모는 저희 집에 와서 반찬을 만들어주고 집안일도 해주며 여동생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살갑게 대해줬어요. 어서 와. 아직 밤에는 많이 춥지? 네. 뜨뜻한 곰탕 끓여놨으니까 다들 씻고 나와. 씻고 나와서 식탁에 앉았어요. 여동생의 친모는 뽀얀 국물이 한가득 담긴 대접을 밥그릇 옆에 하나씩 놨어요. 곰탕에 총총 썬 파와 소금으로 간을 하고 한 모금 마셨죠. 뜨뜻한 것이 속에 들어가더니 이내 몸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푹 끓이셨다고도 하더니 정말 잡내 하나 없이 국물이 진하고 맛있었어요. 어때? 맛있어요. 다행이다. 어제 이거 끓이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 고생하셨네요. 고생은 다들 잘 먹으니 내가 더 고맙지. 지금껏 우리 딸 잘 돌봐준 것도 고맙고. 아니에요. 저희도 도움 많이 받았는걸요. 보기 좋다. 좀 더 빨리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여동생의 친모는 눈시울을 붉혔고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어요. 엄마는 또 왜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잘 살면 되죠. 내가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하긴요. 아휴, 괜히 내가 분위기만 흐렸네. 난 그만 가봐야겠다. 벌써 가시게요? 더 늦기 전에 가봐야지. 여동생의 친모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여동생은 아쉬운 마음으로 인사를 나눴어요. 여동생과 친모는 서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모녀지간처럼 느껴졌고 또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여동생은 매일같이 친모를 만났고 행복해했죠. 그러다 여동생이 저희에게 부탁이 있다며 말을 꺼냈어요. 친모에게 사정이 생겼다며 집을 다시 구하는 동안 이 집에서 같이 살 수는 없냐는 것이었죠.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여동생의 친모였고 그동안 저희에게도 살갑게 대해주신 분이라 흔쾌히 그렇게 하기로 했고 여동생의 친모는 여동생 방에서 같이 지냈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교통사고로 크게 허리를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동안은 잠깐씩만 만났던 터라 여동생도 저희도 편찮으시다는 것을 못 느꼈는데 같이 살다 보니 그런 것들이 눈에 보였고 여동생의 친모는 털어놨어요. 그리고 그때 그 후유증 때문에 최근에 일자리도 잃었고 새로운 일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고 했죠. 사정을 들은 여동생은 친모에게 생활비를 주며 옆에서 보살피려 했고 친모는 그럴 수 없다며 단칸방이라도 구하면 바로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난 후 여동생은 친모와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계속 지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엄마랑 같이 나가 살 생각이야. 우린 여기서 지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엄마가 나뿐만 아니라 오빠들한테도 짐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나 봐. 나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같이 못 살았는데 같이 살면 좋지 뭐. 집은?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거기에 맞는 곳으로 찾아보고 있는 중이야. 우린 진짜 괜찮은데. 아니야. 이렇게 계속 같이 사는 게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는 안 좋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뭐 어쩔 수 없지. 지금껏 같이 지내왔던 여동생이 이 집을 나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허전해졌어요. 서로 각자 가정이 생기면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이런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동안 바쁘게 움직였던 여동생은 이사갈 집을 계약했고 회사에 다니고 있던 여동생을 대신해 친모가 대신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저희도 곧 있으면 이사 나가는 여동생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 생각한 끝에 세탁기를 선물하기로 했고 세탁기를 사기 위해 전자관으로 가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따르릉 핸드폰이 울렸고 저는 여동생의 전화를 받았죠. 오빠 어떡해? 왜 무슨 일 있어? 오늘 집 잔금 치르는 날인데 돈이 안 들어왔다고 집주인한테서 연락 왔어. 어머니한테는 연락해봤어? 오전부터 연락이 안 돼. 분명히 오늘 보낸다고 했었는데. 우선 우리가 집으로 가볼게. 저와 친구는 서둘러 집으로 갔어요. 혹시나 쓰러져 계실까봐 걱정이 돼서였어요. 헐레벌떡 집에 도착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집이 도둑이 든 것 마냥 쑥대밭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회사에 있던 여동생도 집으로 돌아왔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느낌이 이상했던 저는 여동생의 방으로 들어갔고 생각했던 대로 여동생의 친모의 짐은 하나도 없었어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있었어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친모는 받질 않았고 여동생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집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깜짝 놀란 저희도 여동생을 뒤따라 쫓아갔죠. 여동생은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미자 딸 맞지? 네, 저희 엄마 못 보셨어요? 한동안 못 봤는데. 어디 가셨는지도 모르세요? 글쎄다. 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그게 연락이 안 돼서. 아니면 미자 일했던 곳에 한번 가보던지. 조만간 다시 일 시작한다고 들었거든. 거기가 어디예요? 내가 주소를 어디에 적어놨더라? 잠시만. 식당 사장님은 수첩을 이리저리 훑어보더니 다른 종이에 주소를 옮겨 적어줬어요. 여동생은 그 종이를 건네받고는 택시에 탔고 저희도 뒤이어 타려 했죠. 오빠들은 집에 가 있어. 아니, 무슨 소리야? 같이 가야지. 아니, 나 혼자 갈 거야. 혼자 가서 어쩌려고? 내 엄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랑 같이 가. 오빠, 제발 좀. 알았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알았어. 여동생은 혼자 택시를 타곤 떠나버렸어요. 저희는 떠나가는 택시를 쳐다봤죠. 정말 혼자 보내도 괜찮을까? 별일이야 있겠어?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떡해? 설마 친모라는 사람이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하려고? 나는 불안해서 안 되겠어. 나라도 뒤를 밟을 테니까 넌 집에 먼저 들어가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알았어. 불안했던 저는 식당 사장님에게 주소를 다시 받아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내린 곳은 한적한 동네에 있는 작은 술집이었죠. 그곳에서 내린 저는 술집 문을 열고는 안을 살폈어요. 아직 영업 전이라 그런지 직원 몇몇만 있었어요. 술집 안에는 여동생도 친모도 보이지 않았죠. 문을 닫고 뒤돌아서서 주위를 살폈고 어디선가 여동생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움직였죠. 건물 사이에 있는 좁은 골목에 여동생과 친모가 서 있었고 친모는 담배를 물고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에게 들킬까 몸을 낮췄죠. 내가 여기 있다는 건 어떻게 알고 찾아왔니? 식당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아니, 그 언니는 왜 남의 사생활을 알려주고 난리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여기에서 일하는 거예요? 보고도 모르니? 나 이런 데서 일해. 엄마가 어떤 곳에서 일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이사갈 집 잔금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까지 보내기로 했는데 안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던데. 그게 못 줬어. 네? 급히 쓸 일이 있어서 그건 먼저 해결했어. 뭐라고요? 그거 안 갚으면 죽이겠다는데 그럼 어쩌니? 친모는 담배 연기를 뿜어댔고 여동생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화가 난 저는 앞에 나서고 싶었지만 여동생 때문에 차마 나설 수가 없었죠. 교통사고 때문에 다쳐서 아프다는 것도 혹시 거짓말이었어요? 아픈 건 맞아. 이 나이에 몸이 성한 곳이 있겠니? 거짓말이었군요. 널 낳아준 엄마한테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해. 저와 같이 있고 싶던 게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던 거네요? 난 아닌데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래도 나는 엄마라고 믿었는데. 몇십 년 동안 못 본 사이에 모정이 생긴다는 게 말이 됐니? 내 인생에서 너는 지우고 싶은 과거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손가락질 받아가며 살았는지 모르지? 그래서 날 2번 버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돌아가. 여동생의 친모는 피고 있던 담뱃대를 바닥에다가 던지더니 발로 지려 밟았고 골목을 걸어 나왔어요. 깜짝 놀란 저는 몸을 돌렸죠. 친모가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고 난 후 여동생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한참을 울던 여동생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벅저벅 계속해서 걸었어요. 저는 그런 여동생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갔죠. 한참을 걷던 여동생은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잘 참았던 저는 끝까지 참지 못하고 여동생 앞으로 다가갔어요.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던 여동생은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죠. 내가 따라오지 말랬지. 미안해. 아무한테도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엄마한테 버림받은 날 보니까 어때? 그런 말이 어딨어.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또다시 움직이려는 여동생을 붙잡고는 진정을 시켰어요. 흥분을 하던 여동생도 잠시 흥분을 가라앉혔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를 다시 만나서 행복했는데. 알아, 네 마음. 너무 속상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아줬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저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는 친구가 걱정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집에 들어간 여동생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친구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 말을 들은 친구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냐며 고함을 질러댔죠. 저는 우선은 여동생이 먼저라며 흥분을 가라앉히라며 친구를 말렸어요. 큰 상처를 받은 여동생은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밝았던 아이가 한순간에 저렇게 된 것이 가슴 아팠던 저희는 이대로만 있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죠. 그래서 여동생에게는 말하지 않은 채 여동생이 친모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술집에 들어간 저희는 일을 하고 있는 친모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는 테이블을 뒤집고 깽판을 쳤죠.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당신이 한 짓은 생각 안 해? 내가 뭘 했다고 이 난리들이야? 당신 딸 지금 어쩌고 있는 줄 알고나 있어? 잘 살고 있는 사람 괜히 찾아와서는 왜 저렇게 만들어 놓냐고?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야? 본인도 가만히 있는데 왜 제3자들이 나서서 지랄들이야?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자니 분통이 터져서 그런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돈 가져간 거 내놔. 그 돈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영업 방해하지 말고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아니 이 여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는 여동생의 친모에게 화가 난 저는 머리카락을 움켜잡았고 그대로 소파로 몸을 밀쳤어요. 힘이 들어간 주먹이 여동생의 친모에게 가는 순간 뒤에서 친구가 저의 발을 붙잡았어요. 이거 놔! 그만해. 이건 아니야. 지금 저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참아. 똑같은 사람 될 순 없잖아. 여동생이 친모에게 다시 여동생을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는 저를 끌고 술집을 나왔어요. 분대로 다 풀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집에 돌아온 저희는 여동생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천천히 기다려줬고 저희의 마음을 느꼈는지 여동생은 다시 기운을 내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가지 못했던 회사에도 다시 출근을 하게 됐고 저녁이면 저희와 같이 밥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말했어요. 그런 여동생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짠했죠. 그러다 여동생과 단 둘이 술을 한잔하게 됐어요. 네가 웃으니까 내가 좋다.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지. 너가 힘들었지 뭐. 고마워. 별말을 다 한다. 오빠들 없었으면 아마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그런 말이 어딨어. 정말이야. 그만큼 힘들었다는 소리야. 엄마라는 사람한테 2번이나 버려졌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그런 생각은 나쁜 거야. 나도 알아. 여동생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저를 쳐다봤죠. 오빠랑 난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긴 오빠 동생 사이지. 단지 그것뿐이야? 어? 난 오빠한테 느끼는 감정이 승현이 오빠와는 또 다른데. 어? 치, 일부러 못 듣는 척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처음엔 이런 감정이 생소했는데 오늘 확실하게 느껴졌어. 오빠에 대한 내 감정. 나
오빠를 이성으로 좋아해. 여동생에게 그 말을 듣고 난 후 제 심장은 쿵쾅쿵쾅 요동을 쳤어요. 너무 심하게 쳐대서 얼굴은 붉어지고 딸꾹질도 나왔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여동생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최근에 힘든 일이 생기면서 저희에게는 새로운 감정이 생기게 됐고 얼마 있지 않아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같이 살고 있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어찌 알리는 것이 좋을지 많은 고민이 됐죠. 친남매처럼 지냈던 사이라 더 말하는 것이 어려웠기에 자꾸만 미루고 미루다 시간만 흘러가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저희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놀라지 말고 들어. 너희 둘이 사귄다는 거? 어? 그 말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그걸 눈치 못 채면 바보 아니냐?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너희가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우물쭈물할 때부터? 뭐라고? 그럼 다 알고서도 모른 채 했던 거야? 즐겼지. 나 혼자 두고 둘이 그렇게 됐는데 마음고생은 해야 되지 않겠냐? 미안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됐어.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 지금처럼 이렇게 셋이서 잘 살면 돼. 무슨 소리야. 너희가 결혼하면 난 이 집에서 나가야지. 집을 나가다니. 그럴 필요 없어.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면 돼. 아무래도 그렇잖아. 남들 보는 눈도 그럴 테고.